안녕하세요. 박선호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해 드리기 전에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제가 어제 아침에 수능 시작하고 나서 뉴스를 봤더니 이번에 킬러 문항 배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나오려나 했더니 저녁 뉴스 보니까 국영수 다 어렵다더라,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생원 시험지를 받아서 보니까 이게 킬러 문항을 배제한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일단 추론 문제가 기본 7문제 실려 있는 건 맞는데, 거기에다가 방형고 문제, 또 ABO식 혈액형도 추론이라면 추론일 수 있는 문제까지 들어있어 가지고 이걸 과연 시간 내에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출제진 분들은 당연히 많은 고민을 해서 내셨겠으나 생각보다 학생들이 풀기 쉬운 시험은 아니었을 것 같다. 또 약간 생소한 느낌의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쉬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든 상대평가니까 내가 못 봤으면 남들도 못 봤겠거니 생각하시면서 좀 결과를 기다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속독세 A에 대한 자료다 해서 쭉 문장이 있고요. 바로 보기로 가겠습니다. 기억입니다. 가는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 가, A의 주둥이는 크고 가장자리에 긴 털이 있어서 비행중에 곤충을 잡기에 적합하다. 적합하다 있으면 적응과 진화 맞습니다. 니은. 나에서 A와 기억의 상호작용. A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다른 종 새와의 먹이 경쟁을 피해서 야간에 활동한다 라고 했어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다. 즉 나에서 A와 기억 사이의 상호작용은 뭐겠어요? 결국 생태적 지위가 비슷해서 경쟁을 하다가 그걸 피해서, 먹이 경쟁을 피해서 야간에 활동하는 분설을 한 거죠. 맞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다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다. 기온이 낮아지면 A는 짧은 휴면으로 물질 대사를 줄인다. 즉 기온의 영향으로 A가 휴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되셨어요. 2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다. 기억은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중에 하나다. 자, 볼게요.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통해 물과 뭐로 되죠?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거죠. 세포호흡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보내 ATP에 저장된다. 자, 기억. 기억은 암모니아다. 아니고요. 니은.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세포호흡. 당연히 물질의 분해고요. 발열이고 이화죠. 맞습니다. 디귿. 근육 수축 과정에는 ATP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한다. 맞죠? ATP가 바로 마요신 필라멘트가 이 ATP를 사용해서 바로 근수축을 일으키죠.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되셨어요. 3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동물종 Z에서 조건 1부터 4와 같이 처리하고 측정한 심장박동수를 나타냈고요. 표는 1부터 4에 대한 자료인데요. 자율신경 A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 중에 하나고 기억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심장박동수에 어떤 조절이 일어나냐라는 건데요. 바로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심장박동수가 늘어나고요.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심장박동수가 줄어들죠. 이걸 생각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1. 처리하지 않았다에 대해서요. 2. 심장에 연결된 A를 자각했더니 1보다 아무 처리도 안 한 것보다 심장박동수가 줄었어. 그럼 뭐야? A는 바로 부교감신경이겠죠. 부교감신경.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3. 심장에 연결된 A를 차단했어. 즉 부교감신경을 차단하면 부교감신경의 신호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교감신경 신호만 있으니까 심장박동수는 늘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장에 연결된 자율신경의 신경절 이유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기억의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을 처리했더니 어때요? 심장박동수가 줄었어요. 1보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결국 노르에피네프린, 즉 교감신경의 작용을 막았기 때문에 그만큼 심장박동이 줄은 거겠죠. 따라서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을 억제한 겁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2, 3, 4를 1과 비교해서 각각 따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억. A는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자율신경,
부교감, 교감 둘 다 어차피 말초신경계 맞습니다. 자, 디귿. 기억은 아세틸콜린이다. 아니죠. 노르에피네프린이고요. 디귿. 사람에서 심장에 연결된 A의 신경절 이전 유련의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심장에 연결된 교감, 부교감 중에 교감은 무조건 모든 교감이다. 척수에서 뻗는 게 맞아요. 하지만 부교감은 상황에 따라 다르죠. 위치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은 어디에서 뻗는다? 연수에서 뻗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 되셨어요. 4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성 질환에 대한 자료입니다. 대사성 질환은 물질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예방한다. 기억. 대사성 질환에는 고지혈증이 있다. 맞죠? 자, 뒤은 활동 대사량에는 B, 운동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량이 포함된다. 맞습니다. 우리 일일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이 있고요. 이런 잠깐씩 하는 행동들에는 활동 대사량에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정상인에서 일일 에너지 섭취량이 일일 에너지 소비량보다 적은 상태가 지속된다.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적으면 체중은 당연히 감소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의 기억력 되셨어요. 5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세포주기에 대한 실험입니다.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해서 집단 A, B로 나눴고 B에만 염색분체 분리를 억제하는 물질을 처리했고 일정 시간 배양해서 세포 집단을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놔둔 거는 G1S, 여기가 G1이죠. G1S, G2M 이렇게 세포 군집이 다 보이는 거고요. 집단 B는 염색분체 분리를 막았기 때문에 결국 어디? M기의 세포들이 멈춰 있는 걸 볼 수 있다. 자, 기억입니다. 구간 2에는 상동염색체 접합이 일어난 세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동염색체 접합은 이가염색체를 형성하는 거죠. 이거는 감수일분열 전기에서 중기에만 나타나요. 지금 체세포를 배양했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 중이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니은. 구간 1과 2에는 모두 히스톤 단백질을 갖는 세포가 있다. 여러분들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어떤 분열 과정을 다 보더라도 어느 시기든 항상 히스톤 단백질은 존재하고 따라서 뉴클레오좀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1, 2에 모두 히스톤 단백질 갖는 세포가 있다. 무조건 맞죠. 자, 디귿입니다. 다해서 M기의 세포 수분의 G1기 세포 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자, A하고 B에서 M기 세포 수분의 G1기 세포 수의 비를 보는 거야. 그럼 집단 A는 M기 세포 수분의 G1기 세포 수가 되지만 집단 B는 M기 세포 수분의 G1기 세포 수가 거의 없어요.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 맞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되셨어요. 6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지역 P에 10m, 10m 크기의 그림으로 넘길게요. 10m, 10m 크기의 방형구를 16개 설치해가지고 조사한 식물종 A부터 C의 분포다. P에서 A와 C의 상대 P는 각각 20%다.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를요,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주었으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개체수, 세서, 밀도, 그 다음에 방형구 차지한 거 보고서 빈도, 그리고 P도 나와 있는 걸로 P도 구해가지고 그걸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P도 이렇게 구하는 게 당연히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방형구 문제를 그렇게 풀면 어때요? 계산하는 데만도 시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결국 이 시험을 시간 내에 다 푸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문제 이걸 보고서 바로 표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밑에 보기를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기억입니다.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큰 종은 B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은 결국 P도를 따지면 돼. P도, 상대 P도. 그런데 A와 C의 상대 P도는 각각 20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A하고 C의 상대 P도가 20이면 결국 전체 상대 P도 합은 100이니까 결국 B의 상대 P도는 얼마야? 60이에요, 60. 따라서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이 가장 큰 종은 상대 P도가 제일 큰 B, 60%. 맞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DN입니다. A의 상대 빈도 값은 C의 상대 밀도 값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계산, 바로 요 상대 빈도를 직접 계산하자고. A의 상대 빈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A가 차지하는 방형구수 하시면 A가 차지하는 방형구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4. 그 다음에 B가 차지하는 방형구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그
그 다음 C가 차지하는 방향구수 4개 해서 4 더하기 8 더하기 4분의 A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C의 상대 밀도 값은 결국 각각의 개체수를 세면 돼. A의 개체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됐고요. 8. 그 다음 B의 개체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 C의 개체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C 7개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직접 물어본 것만 딱 계산하자고. 딴 것까지 다 계산하려면 시간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만 뽑아낸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는 16분의 4. 그렇죠? 4분의 1이고요. 이거는 25분의 7이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1에다가 25분의 7이니까 100으로 통분하면 되겠죠. 그럼 25고 그 다음 28 이렇게 되겠네. 크기가. 그렇죠? 따라서 A의 상대 빈도값이 C의 상대 밀도값보다 작다. 맞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디귿이에요. 우점종은 C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하려면 결국 다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우점종이 C라고 했으니까 C일 수 있는가만 보면 돼. 자, 그런데 일단 우점종을 따질 때 우리가 앞에서 금방 기억 지문에서 상대 피도가 B가 제일 컸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림을 싹 봐도요. 여기 C하고 요 네모인 B하고 비교했을 때 B가 훨씬 많아 보이는 거 보여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우점종은 C다라고 했는데 B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상대 피도가 B가 C보다 커. 왜? C는 상대 피도 20이고 B는 60이니까. 그렇죠? 다시 할게요. C는 20이고 B는 60이니까 상대 피도 B가 더 커요. 그리고 상대 밀도는 개체수를 따지면 되는데 B의 개체수가 조금 아까 따졌듯이 몇 개였어? 10개였고 C의 개체수는 7개야. 따라서 당연히 상대 밀도도 B가 더 커요. 자, 그 다음에 상대 빈도 보시면 C는 차지하는 게 4개 방향구에 나타나는데 B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방향구에 나타나잖아. 사실 아까 다 셌잖아, 여기에서. 8, 4, 17.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느냐? 이 니은 지문을 풀면서 바로 확인이 되는데 우리가 니은 지문을 통해서 결국 C가 우점종이 되려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의 합이 제일 커야 되는데 보시면 B보다도 지금 방향구, 차지하는 방향구 수가 적어. 즉 상대 빈도가 B보다 적고 그리고 개체수도 B보다 적어. 즉 상대 밀도도 B보다 적고 그리고 기억에서 상대 피도도 B보다 적어. 이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의 합은 C가 제일 클 수가 없어. B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3번의 기억내연. 이렇게 풀이를 하셔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야.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게 생원이 타이머 택성 시험인 게 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뽑아내서 풀이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7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사람 1과 2에서 혈중 티록신 농도와 혈중 TSH 농도를 각각 나타냈고 1은 정상인이고요. 2는 기억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은 사람이고 기억은 티록신과 TSH 중에 하나다라고 돼 있어요. 자, 보시면 1보다 2가 티록신 농도는 줄었고 TSH 농도는 늘었네. 자, 그러면 기억, 티록신과 TSH 중에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은 거는 뭐야? 티록신이 적은 거지. TSH는 더 많은데. 따라서 기억은 티록신입니다. 되셨어요? 자, 기억은 티록신이다. 맞다. 자, 니은 1에서 정상인에서 갑상샘에 TSH의 표적세포가 있죠. 그렇죠? TSH는 갑상선을 자극합니다. 맞습니다. 자, 디귿.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티록신이 증가하면 음성 피드백으로 TRH와 TSH 분비를 줄이죠. 따라서 TSH 분비는 억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따라서 답은 3번의 기억내연. 이렇게 풀이하시면 돼요. 8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종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험이에요. A는 몸의 반점 개수에 대한 표현형이 다양한데 A 천적인 B는 기억이 많을수록 몸의 반점이 많을수록 먹이로 선호한대요.
동일한 조건의 집단 1, 2로 나눠서 1과 2 중 하나에만 B를 추가했는데 일정 시간 후 1, 2에서 생존한 A 개체의 유무를 기억에 따라 나타냈더니 1은요. 반점 개수, 기억의 몸의 반점 개수가 9개에서부터 13개까지 있고요. 2는요. 9, 10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B를 추가했겠어요? 당연히 B가 A의 천적으로 몸의 반점 개수가 많은 먹이를 선호한댔으니까 1은 9부터 13까지 있지만 2는 9하고 10만 있고 11, 12, 13이 사라졌으니까 몸의 반점이 많은 게 사라진 2가 결국 뭐겠어? 결국 B가 잡아먹은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기억.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뭡니까? 포식피식이죠. 그렇죠? 천적이 포식자다. 맞습니다. 자, 니은. 2는 B를 추가한 집단이다. 맞죠? 자, 디귿. 나에서 A의 기억에 대한 표현형 가지수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 그렇죠? 몸의 반점 표현형 가지수는 1은 9부터 13이고 2는 9하고 10이니까 당연히 1이 2보다 많죠. 표현형 종류가.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되셨어요? (9번) 문제 풀겠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지 가는 대립유전자 A 스몰 a, 나는 B 스몰 b에 결정되고 둘 중 하나는 상, 나머지 하나는 X형 색채 있고요. 표는 사람 P와 Q의 세포 1부터 4에서 라지 A 스몰 b 기억 니은의 유무와 X형 색채 수를 나타냈고요. 3개는 P의 세포, 나머지 하나는 Q의 세포. 기억 니은은 스몰 a와 라지 b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 A, B는 1, 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 개 세포가 나와 있고 대립유전자 유무와 X형 색채 수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각각의 세포를 보면서 바로바로 세포 주기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겠어요? 보이는 게 있습니까? 하나 있어. 바로 뭐냐? 바로 세포 1을 보세요. 세포 1을 보시면 어쨌든 이게 라지 A, 스몰 b, 기억, 니은 이렇게 4개의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4개의 대립유전자인 건데요. 그 중에서 보시면 이 세포 1에서 스몰 b가 없어요. 스몰 b가. 그리고 기억, 니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라지 b인데 라지 b도 없는 거예요. 그럼 세포 1은 라지 b와 스몰 b를 동시에 안 가졌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 될까? 결국 이 라지 b, 스몰 b가 상염 색채 유전자라면 EN 세포든 N 세포든 대립유전자를 최소 하나는 가져야죠. 상염 색채는 하나는 가지니까. 그런데 B 스몰 b의 대립유전자를 쌍을 전부 안 가질 수 있다는 건 결국 B 스몰 b가 뭐야? 바로 X염 색채 유전자라는 거고요. A 스몰 a가 상염 색채 유전자였구나. 확정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 주기 내 시기를 보면서 관찰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세포 1은요. 결국 X염 색채 유전자인 B 스몰 b를 둘 다 안 가질 수 있으니까 결국 뭐야? 수컷의 N세포인 거예요. 이렇게 남자네요. 사람이네요. 남자의 N세포인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바로 확정 짓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바로 2로 갈 건데요. 이 나머지에서 바로 세포 주기 내 시기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관찰하면서 2로 갈 건데요. 자, 2를 보시면 스몰 b를 안 가졌어요. 그리고 기억, 니은 중에 기억은 갖고 니은은 안 가졌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분명히 2는요. X염 색채 수가 A로 1개나 2개 X염 색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X염 색채를 가진 세포라면 그러면 라지 B, 스몰 b 대립유전자 중에 최소 하나는 있어야지. 근데 지금 스몰 b가 없다며. 그럼 당연히 가진 기억이 뭐겠어? 이게 라지 b인 거고요. 나머지 니은이 스몰 a였구나. 이제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제 여기까지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찾는 순간 보이는데 바로 3을 보시면 라지 A하고 스몰 a 상염 색채 대립유전자를 쌍으로 가지니까 뭐야? 바로 EN 세포구나. 이렇게 확정하실 수 있어요.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 3의 EN 세포가 남자 거일 수도 있고 여자 거일 수도 있다고. 맞지? 자, 그런데 만약에 3의 EN 세포가 이게 여자 거라고 해봐. 여자 거. 그럼 여자의 EN 세포다라고 하면 바로 모순이 보이는데, 왜냐하면 2하고 4 중에 하나는 이 X염 색채를 2개 가져요. A하고 B는 1과 2 중에 하나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가 X염 색채를 2개 갖는다는 건 X염 색채 2개 가진 세포는 뭐야?
당연히 여자의 EN세포야. 그러면 3도 여자의 EN세포고 2와 4 중에 여자의 EN세포가 있다면 당연히 대립유전자 유무가 같아야지. 그런데 스몰 a를 가졌고 이 둘은 안 가졌으니까 결국 3의 EN세포가 여자 거면 바로 모순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EN세포구나. 이렇게 확정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여기까지 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자의 EN세포인 것까지 알았고 그 다음에 뭘 볼 수 있느냐? 자, 3에는요. 라지 B가 없어요. 그런데 2는 라지 B를 가졌잖아. 즉 남자의 EN세포가 라지 B를 안 가졌는데 2는 라지 B를 가졌으니까 같은 개체 세포일 수가 없겠죠? 따라서 여자의 세포구나. 2가 여자의 세포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2가 여자의 세포가 되는 거고 그러면 문제에서 P의 세포 3개, Q의 세포 하나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3개가 남자의 세포가 되고 2만 여자의 세포, Q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남자의 세포가 X형 색채를 2개 갖는 일은 없으니까 1이고 이게 2였던 거죠. 그래서 2는 여자의 EN세포였구나 확정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는 남자의 EN세포가 가진 걸 안 가졌으니까 N세포였구나. 이렇게 확정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다 찾았네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X도 마저 해볼까요? 해보면 2의 여자의 EN세포를 보시면 지금 라지 B가 있고 스몰 B는 없고요. 스몰 A가 없으니까 라지 A는 있었겠네요. 이렇게 해서 결국 여자는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이렇게 유전자형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EN세포를 보시면 라지 B가 없으니까 스몰 B는 가졌어야겠죠. 따라서 라지 A, 스몰 A, 스몰 B, Y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되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남자 N세포는 스몰 a 없으니까 라지 A는 가졌을 거고요. 그리고 라지 B, 스몰 b가 없으니까 이 N세포는 Y형 색채를 가진 세포인 거고요. 그리고 4 같은 경우는 지금 X형 색채를 가졌다라고 돼 있잖아. 따라서 X형 색채를 가졌으니까 결국 X형 색채 대립유전자 스몰 b를 가졌고 라지 B는 어차피 EN세포가 없으니까 더 없을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몰 a 상형 색채 유전자 안 가졌으니까 당연히 라지 A는 가졌겠죠. 이렇게까지 채워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완전히 완벽하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기억입니다. 기억은 라지 B다. 자, 기억이 라지 B. 맞네요. 자, 니은. A는 2다. 맞네요. 자, 디귿입니다. 3은 P의 세포다. 그렇죠? 이 3개, 남자의 세포가 P의 세포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차근차근 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 매칭 문제.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어요. 이어서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동물종의 개체 1과 2에서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나타냈고요. 1에게 T1일 때 탄수화물을 섭취시켰고 T2일 때 호르몬 X를 투여했고 1은 정상 개체고 2는 이자의 기억이 파괴된 개체다. X는 글루카곤 인슐린 중 하나고 기억은 알파와 베타 세포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1일 때 탄수화물을 섭취했대. 그런데 1의 정상을 봤더니 이 정상 개체가 혈당이 올라가네. 그렇죠? 올라갔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T2일 때 호르몬 X를 투여한 거야, 호르몬 X.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기 올라갔다 좀 떨어지고 있다가 X를 투여하니까 더 확 떨어지는 거 보여요? 그럼 결국 혈당을 어떻게 하는 거야, X는? 낮추는 호르몬인 거야. 그럼 뭐야, X가 바로? 인슐린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는요, 뭐가 파괴된 개체일까라는 건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탄수화물 섭취 이전에 비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1, 2 둘 다 혈당이 올라가는 건 맞아. 그렇지? 혈당이 올라갔어. 그런데 어떻게 됐지? 결국 1하고 2를 비교하면 정상은 혈당이 떨어지는데 2는 안 떨어지잖아. 그래서 1에 비해서 2가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1보다 2가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1에 대해서 2는 혈당이 안 떨어졌잖아. 그럼 혈당이 안 떨어졌다는 건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가 잘못된 거야? 결국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2는요, 탄수화물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갔는데 안 떨어지고 있다. 즉 당뇨병 환자처럼 이자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혈당이 안 떨어진다. 정상보다 안 떨어진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가 T2 시점에 인슐린을 일부러 넣은 거야. 그러면 없던 인슐린을 넣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혈당이 확 떨어진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프 다 이해되겠죠? 자, 기억입니다. 기억은 베타세포다. 맞습니다. 자, 니은. X는 글루카곤이 아니라 인슐린이고요. 디귿. E는 인슐린이 있을 때 인슐린 표적세포가 인슐린에 반응을 못하는 게 아니지. 이자 베타세포가 파괴된 거잖아. 특히나 인슐린을 투여하면 혈당이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표적세포는 반응을 해요. 그래서 틀렸다. 답은 1번의 기억. 해결되셨어요. 이어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28명으로 구성된 집단 X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인데요. X를 ABO식 혈액형에 따라 1부터 4로 나눴고 각각 AB, AB, O형에 해당합니다. 표는 1부터 4 각각에서 응집원 B 또는 응집소 알파가 있는 사람 수. 좀 이상해요. 이 기억이 응집원 B가 있다. 그러면 AB형하고 B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응집소 알파가 있다. 응집소 알파가 있으면 뭐야? B형하고 O형을 얘기해요. O형. 그래서 기억은 또는이니까 AB형이나 B형이나 O형의 사람 수를 나타낸 거고요. 니은은 응집소 베타가 있는 사람 수래요. 응집소 베타가 있는 사람은 A형이나 O형의 사람 수를 나타낸 거겠죠. 이렇게 나타냈대요. 자, 그리고 X에서 응집소 알파가 있는 사람 수는 뭐야? 알파를 가진 사람은 B형하고 O형이고요. 그리고 응집원 A가 있는 사람은 A 아니면 AB형이죠. 사람 수보다 이게 많대요. 이렇게 더 많대요. 자, 그래서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표를 보시면요. 기억 니은의 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기억은요. A, B형하고 B형하고 O형이 나와 있는 거고 니은은 A하고 O형이 나와 있는 거라며. 그렇죠. 그런데 니은을 보면 이 둘만 나와 있다. 8하고 10. 그럼 A형하고 O형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 2, 3의 숫자 나와 있는 게 A형하고 O형이겠지. 당연히 나머지 B형하고 AB형은 니은에서 세지 않았으니까 빵이겠지. 그래서 빵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A하고 O인 거예요. 그런데 기억을 보면 O형은 포함되는데 A형은 포함이 안 되니까 이 빵인 게 결국 뭐겠어? 이 빵인 게 A형인 거야, A형. 그리고 당연히 이게 O형으로서 둘 다 똑같이 8이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가값을 구해야 되는데 가값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전체 사람 수가 28명이랬어. 그러면 보시면 이 2의 O형은 8명이고요. 3의 A형은 몇 명인 거야? 10명인 거예요. 그리고 4는 7명인 거예요. 그러면 1은 나머지 몇 명이겠냐라는 거야. 다 더한 게 28이어야 되니까 얼마야? 3이겠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1하고 4가 누가 A, B형하고 B형인지만 보면 되는데 그건 이 문제 조건으로 보시면 되는 거야. B형과 O형의 사람 수의 합이 A형과 AB형의 사람 수의 합보다 커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 1이 B형이 되면 B형과 O형의 합이 11명밖에 안 돼. 그럼 A하고 AB형의 합이 더 크잖아. 따라서 4가 B형인 거고 결국 1이 AB형이구나. 이렇게 확정하시면 되죠. 되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뭘 얘기하는 건지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시면 되는데 약간 표가 이게 뭘 얘기하려는 거지? 해가지고 생소해서 여러분들이 틀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제시된 ABO식 혈액형 문제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기억입니다. 가는 3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 X에서 응집원 B가 있는 사람 수는 몇 명이냐? 응집원 B가 있는 사람 수는 뭐야? A, B형하고 B형이잖아. 즉 A, B형하고 B형 3명, 7명 합쳐서 10명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디귿 4의 적혈고 B형입니다. B형과 응집소 알파 섞으면 당연히 어떻게 써요? 응집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의 기억.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12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생존곡선 1, 2, 3형을 표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서 생존 곡선 1, 2, 3형 중 서로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종 기억과 니은의 상대 연령에 따른 생존 개체수를 나타냈고요. 특정 시기 사망률은 그 시기 동안 사망 개체수를 그 시기가 시작한 시점의 총 개체수로 나눈 값이다. 풀어봐라 라는 거예요. 자, 1, 2, 3형 나와 있고요. 기억, 니은 나와 있는데 이게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상대 연령 간격이 똑같은데 그 똑같은 간격에서 초반에는 개체수가 거의 안 줄다가 후반에 확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 확 줄어들었어. 따라서 뭐예요? 1형이겠지, 기억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은 어떻게 보면 될까? 요 상대 연령 간격이 똑같은데 똑같은 간격에서 그 이전의 개체수분의 이후 개체수, 즉 512분의 128, 128분의 32, 32분의 8, 8분의 2 해보면 다 얼마인 걸 알 수 있어? 4분의 1이죠. 똑같아요. 즉 생존율이 4분의 1로 똑같은 거야, 계속. 따라서 뭐야? 2형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기억입니다. 기억은 A 시기의 사망률이 B 시기의 사망률보다 높다. 아니죠. 기억은 1형이니까 A 시기 사망률보다 B 시기가 더 커요. 틀렸습니다. 자, 니은. 생존 곡선 2형은 연령대별 사망률이 어떤 거죠? 일정한 거죠. 맞고요. 디귿. 니은의 생존 곡선보다 3형이 아니라 2형입니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의 니은. 되셨어요? (13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민말입신경 A와 B의 흥분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고요. 그림은 A, B의 지점 D1부터 D4 위치고 표는 A와 B의 P의 역지상의 작을 1 해주고 경과된 시간 3, 4, 5일 때 A의 D1부터 D4의 막전이를 나타냈어요. P는 D1부터 D4 중에 하나고 1부터 4는 D1부터 B4를 순서 없이 T1부터 T3는 3, 4, 5를 순서 없이 A부터 D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플러스 30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가나 중 한 곳에 시냅스가 있다. A, B를 구성하는 두 뉴런의 흥분전도 속도는 1로 같아. 나와 있네. VA는 1, VB는 1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4ms 때 B의 D1과 D4에서의 막전이 서로 같다. 풀어봐라. 자,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음 딱 보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싶은데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제가 고양이 때부터 가르쳐드렸던 TC차 B는 TA차 B는 거리차 B다. 이거 활용하면 정말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각각의 시간에서 A의 D1부터 D4의 막전이가 무작위로 나와 있는데 이게 A, B, C, D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바로 야, 이게 뭐지? 짐작하기가 좀 어려워.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플러스 30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바로 뭘 볼 거냐? 바로 T3입니다. 자, T3를 보는 순간 A, B, C, D 막전이가 다 있거든. 그러면 T3 때는 결국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플러스 30 막전이가 다 있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 바로 여기 그래프에다 점을 찍어보면 결국 TC가 3인 마이너스 80, TC가 2인 플러스 30, 그리고 마이너스 60이 있는데 마이너스 60은 이 재분극으로 찍으면 굉장히 거리가 애매해지겠지. 따라서 탈분극에 찍어버리면 마이너스 60 이렇게 찍으면 결국 TC가 1, 2, 3인 세 지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70인 거야.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결국 이 T3는 3, 4, 5 중에 하나잖아. 3, 4, 5 중에 하나? 그럼 이 T3가 4라고 해봐. 4. T3가 4. 그럼 T3가 4면 결국 자극 지점의 막전이는 결국 4ms, TC가 4인 이 지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 4개의 막전이 값 중에 마이너스 70인 게 결국 자극 지점의 막전이 TC가 4인 거였던 거고 나머지는 TC 3, 2, 1인 세 지점인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자극 지점에서부터 TC차가 1, 2, 3이 나는 거야. 그럼 TC차가 1, 2, 3이니까 TA차도 1, 2, 3이고 흥분전도 속도가 1이니까 곱하면 거리차도 자극점에서 1, 2, 3이 나야 돼. 그런데 A 그림에서 D1, D2, D3, D4 어디를 자극점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세 지점이 거리자 1, 2, 3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점 3개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결국 T3는 4가 아니네 하시면 돼요. 그럼 T3가 5일 수 있겠어? 5? 여기 5. 그럼 TC가 5겠지.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결국 마이너스 70인 게 TC가 5인 자극점이고 나머지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마이너스 60인 지점들은 결국 TC차가 2, 3, 4 난다고.
그러면 결국 자극점에서 거리가 2대 3대 4인 점이 있어야 돼. 자극점이. 여기 D1, D2, D3, D4 어디를 자극점으로 해도 없죠. 맞아요? 없어요. 딱 보여요, 바로. 따라서 결국 무슨 얘기다? 결국 TC가 3일 때 본 거예요. TC가 3일 때. TC가 3이 결국 자극점인 거예요. 결국 마이너스 80이 이게 자극점인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80을 쓰면 안 되겠네. 자극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TC가 3이 자극점에 마이너스 80인 거니까 결국 T3는 3일 때 관찰했던 겁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머지 플러스 30하고 마이너스 60은 어쨌든 거기에서 1, 2. TC가 1하고 2 차가 나니까 결국 TA 차도 1, 2. 거리 차도 1, 2가 나는 거야. 그럼 자극점에서 거리가 1cm, 2cm 떨어진 두 지점이 있어야 되니까 A에서 결국 자극점은 어디여야 되겠다? D2라는 걸 확정할 수 있어요. 1cm, 2cm 떨어져 있으니까. 맞아요? 요것도 이제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A의 자극점은 D2네. 여기까지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또 뭘 볼 수 있느냐? 그러면 결국 자극 지점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80인 거고, 그렇죠? 자극 지점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80인 거고, 그 다음에 1cm 떨어진 플러스 30, 그리고 2cm 떨어진 마이너스 60이고, 나머지 D4 지점은 여기서 4cm 떨어져서 마이너스 70인 거야. 즉 TC 차가 4여서 흥분이 도달 못해서 마이너스 70이구나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 이 자극 지점은요, 결국 TT가 3일 때 마이너스 80이야.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TT가 4나 5가 되면 T1, T2의 값일 때에는 그때에는 막전이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70이어야 돼. 자극 지점. 따라서 T1하고 T2일 때 막전이 값은 같고, 그리고 T3일 때, TT가 3일 때만 마이너스 80일 수 있는 점은 어디야? 여기 T1, T2일 때 막전이가 같은 건 2밖에 없어요. 따라서 결국 2의 B가 마이너스 70이구나.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기까지 찾았어요. 그럼 C가 뭐야? 당연히 마이너스 80이죠. 자극점이니까.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2가 뭐야? 자극점인 D2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한 방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여기까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되셨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바로 보이는데 T1하고 T2는 결국 하나는 TT가 4고 하나는 TT가 5. 이렇게 본 거니까 TT 차가 1이니까 결국 막전위에 TC 차도 1이 날 거야. 그런데 이 3지점을 보시면 T2일 때 마이너스 80이고 T1일 때 마이너스 70이니까 마이너스 80에 대해서 마이너스 70이 TC 차가 1이 났을 때 결국 요 4인 거겠죠. 그렇죠? 따라서 결국 T1이 더 막전이 진행이 많이 된 5, T2가 4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으로 비교하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TT가 3일 때는 이 마이너스 80보다 다시 TC가 1만큼 덜 진행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80보다 TC가 1 덜 진행된 얼마야? 플러스 30이겠네, D가. 그럼 D가 플러스 30. 그럼 마지막으로 A가 남은 마이너스 60.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찾았고, 이제 위치는 이 TT가 3일 때 보시면 되지. 마이너스 80이 D2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D2에서 1cm 떨어진 D3는 플러스 30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 2cm 떨어진 D1은 마이너스 60일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1이 마이너스 70이 D4네요. 어때요? 제가 고양이 때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이 막전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설명했던 바로 TT차는, 죄송합니다. TC차는 TA차는 거리차. 이 TC차비는 TA차비는 거리차비. 바로 이걸 활용하면 이 문제가 매우 쉽게 아주 논리 정연하게 풀리는 거예요. 절대 찍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막 찍어서 풀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이 방법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다 되셨어요? 자, 기억입니다. P는 D1이 아니라 D2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D는 플러스 30. 맞네요. 자, 디귿. 기억이 T1일 때, T1이 얼마야? 5일 때, 5ms일 때 B의 1. B의 1은 뭐야? B의 D4에서의 막전인 얼마냐라고 돼 있어요. 아, 요거 해결 안 했구나.
B에서 가나에서 어디에 시냅스가 있는지 요거 해결 안 했었네.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거기 문제 표 아랫줄이죠. 바로 기억이 4mS 때 B의 D1과 D4의 막전이가 같대요. B의 D1과 D4의 막전이가 같대. 4mS 때.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1이기 때문에 나의 시냅스가 없다고 치더라도 B2에서 B4까지의 거리가 4cm니까 결국 D4는 무조건 마이너스 70이에요. 시냅스가 있으면 지연돼서 역시 마이너스 70입니다. 따라서 B에서 D4는 무조건 마이너스 70이기 때문에 D1하고 D4가 막전이가 4mS 때 같다고 그랬으니까 D1도 마이너스 70이어야 되거든. 근데 이건 2cm 떨어졌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70이 돼? 4mS 때. 말이 안 되지. 따라서 뭐야? 가에 시냅스가 있었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가에 시냅스가 있었다. 나는 없었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디귿쯤은 다시 볼게요. 5mS 때 B의 1, 즉 B의 D4에서의 막전이는 얼마냐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얼마겠어? 나의 시냅스가 없으니까 4cm 떨어져 있고 흥분 전속도 1이니까 1분의 4에서 TA가 4니까 5는 4 더하기 1에서 TC가 1, 즉 마이너스 60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0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에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막전이 문제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 푸는데 상당히 고생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고양이 때부터 강조했던 이 TC차비는 TA차비는 거리차비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모든 게 다 풀리는 문제였다. 특히 T3에서 A, B, C, D 값이 다 있다는 사실이 실마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풀겠습니다. 어떤 동물 중에 유전형지 가는 서로 다른 3개 상염색체 있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표는 이 동물 중의 개체 PQR의 세포 가부터 마에서 기억부터 비읍의 유무고 라지 A, 라지 D 더한 값, 스몰 b, 스몰 d 더한 값을 나타냈어요. 가부터 마중 2개는 지원기 세포 1로부터 형성되어 핵상이 N인 P의 세포고 2개는 Q의 세포고 나머지 1개는 R의 세포예요. PQ사에서 R이 태어났습니다.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각 세포를 세포 주기의 시부터 찾으면서 가는 거야. 똑같아. 1이 있어. 그럼 곱하기 1 세포. 1이 있어. 곱하기 1 세포. 1이 있어. 곱하기 1 세포. 1이 있어. 곱하기 1 세포. 그래서 가나 라마가 어쨌든 곱하기 1 세포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뭘 알 수 있지? 바로 이 대립유전자 동그라미 개수야. 자, 동그라미 개수 보시면 나는요. 지금 대립유전자 6개 중에 5개를 가지고 있네요. 절반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뭐야? 바로 2n 곱하기 1 세포. 2n 세포입니다. 라도 그래요. 라도 동그라미가 4개야. 3개보다 많이 가지고 있네. 따라서 뭐야? 2n 세포. 그래서 결국 나하고 라가 2n 세포구나. 여기까지 확정하고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더 이상 뭘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 합을 쪼개면서 이제 좀 가려고 하는데요. 문제에서 어차피 각 유전자들은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에 있다고 그랬어. 자, 그런데 나를 보시면 나는요. 동그라미가 5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결국 이 세 유전자 중에 2개는 이형접합이고 하나는 동형접합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립유전자가 5개가 보이는 거겠지. 그렇죠. 바로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나에서 스몰 b 더하기 스몰 d가 1인데 이 1을요. 만약에 1, 0 이렇게 쪼개봐. 그럼 이 EN 세포가 스몰 b를 하나 가졌고 스몰 d를 안 가졌으면 스몰 d를 안 가졌으니까 라지 d가 2여야 되겠지. 왜? 2n 곱하기 1 세포는 상염색 유전자 라지 D, 스몰 d 대립유전자쌍의 합은 2여야 되니까. 그럼 이게 빵 이렇게 되거든.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스몰 b는 1이니까 라지 b, 스몰 b지만 라지 a가 없으니까 스몰 a, 스몰 a, 라지 d가 2개니까 라지 d, 라지 d에서 동형접합이 2개가 돼서 절대 동그라미 5개, 동형접합 하나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0, 1 이렇게 쪼개야 돼요. 맞아요? 그럼 스몰 d가 1이니까 라지 d가 1인 거고 라지 a가 1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결국 숫자를 이렇게 쪼개볼 수 있다. 그러면 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의 2n 곱하기 1 세포도 동그라미가 4개고 똑같이 2, 1인데 그러면 동그라미가 4개라는 건 이번엔 무슨 얘기죠? 이번엔 동형접합이 2개고 이형접합 하나라는 거죠. 맞아요? 동형접합이 2개 있고 이형접합이 하나인 거야. 유전자들이. 따라서 이 1을 어떻게 쪼개야겠어? 아까 나에서 봤죠? 1, 0 이렇게 쪼개고 그리고 스몰 d가 0이니까 라지 d 0 이렇게 쪼개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 라지 D, 스몰 a, 스몰 a 동형접합 2개
라지 B, 스몰 b. 이형접합 하나. 이렇게 성립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다는요. 어차피 스몰 b, 스몰 d가 빵빵인 거야. 합이 0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라지 A가 있고 없고, 스몰 b가 없고 있고, 스몰 d가 있고 없고니까 이걸 동그라미 X 비교해서 컬럼 비교해서 기억부터 비읍이 누가 라지 A, 스몰 d인지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찾을 수 있지. 자, 어떻게 되겠어? 먼저 스몰 d가 있고 없고야. 그럼 이 중에서 해당 대립유전자는 똑같이 있고 없고여야 되는데 가능한 게 누구밖에 없어? 기억밖에 없어. 있고 없고. 그래서 기억이 스몰 t다. 바로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몰 b는 없고 있고야. 그럼 없고 있고가 가능한 거는 요 니은밖에 없어요. 없고 있고. 그래서 이게 스몰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라지 A는 있고 없고요. 있고 없고. 그게 가능한 거는 D급밖에 없어요. 있고 없고. 따라서 이게 라지 A인 거예요. 그래서 컬럼 비교법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이 스몰 d, 스몰 b, 라지 A였구나. 이렇게 쭉 찾아볼 수 있게 돼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찾고 나서 바로 다를 볼게요. 자, 다를 보시면 다에서 뭘 볼 수 있느냐? 바로 라지 A를 가졌어요. 그럼 라지 A 더하기 라지 D의 합은 2니까 당연히 라지 A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스몰 d가 없어요. 그럼 스몰 d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지? 대립유전자 라지 D, 스몰 d 중에 상염색체 유전자는 무조건 하나는 최소 가져야 되니까 라지 D는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2가 결국 1, 1 이렇게 쪼개져야 되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쪼개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해서 그럼 그 얘기는 잘 보세요. 지금 스몰 b가 없으니까 라지 b를 가졌고, 스몰 d가 없으니까 라지 d를 가졌으니까 지금 리을, 미음, 비읍 중에서 결국 라지 b, 라지 d가 있는 거고, 즉 여기 동그라미 두 개가 결국 라지 b, 라지 d인 거고, 그럼 나머지 미음 없는 건 뭐겠어? 당연히 스몰 a였던 거구나. 이렇게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해서 결국 라지 A, 라지 D 있고 스몰 b, 스몰 d 없으니까 스몰 b, 스몰 d가 없다는 얘기는 상염색체 유전자 라지 b, 라지 d는 가져야 돼. 그런데 리을, 미음, 비읍이 결국 이 중에 라지 b, 라지 d가 있는 건데 동그라미 두 개니까 그 두 개가 라지 b, 라지 d. 당연히 나머지 미음이 남은 스몰 a.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도 이제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이 숫자들을 마저 더 쪼개 볼게요. 자, 쪼개 보시면 가에서 라지 A 더하기 라지 D 합이 1인데 어차피 라지 A가 없으니까 라지 A는 빵이고요. 라지 D가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스몰 b가 있어요. 따라서 스몰 b가 1이고 스몰 d가 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쪼개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도 볼게요. 마 같은 경우는 스몰 b가 있으니까 스몰 b가 1이고 스몰 d는 빵이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스몰 d가 없으니까 당연히 라지 d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스몰 a가 없잖아, 마에는. 따라서 라지 a를 가져야 돼요. 따라서 이 2는 1, 1 이렇게 쪼개져요. 아, 이제 여기까지도 다 쪼갰습니다. 자, 그러면 컬럼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스몰 d는 없고 있고 없고니까 없고 있고 없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스몰 b는 있고 없고 있고니까 있고 없고 맞고요. 라지 A는 없고 있고니까 없고 있고 여기 동그라미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비교해서 채우시면 되겠고요. 스몰 a는 다 채워져 있고, 그럼 나머지 리을하고 비읍은 누가 라지 b고 누가 라지 d인지 알면 되는데, 이게 컬럼 비교를 해볼까 싶은데 문제가 라지 d는 다 있어. 그래서 이게 리을일지 비읍일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라지 b에 대해서는 지금 스몰 b가 있고 있고이기 때문에 라지 b는 이 둘에는 무조건 있겠구나 라는 것만 알 수 있어.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 그렇죠? 물론 여기까지 알 수 있네요. 라도 스몰 b가 하나니까 2n 곱하기 세포니까 라지 b 가졌다. 따라서 나다 라가 라지 b를 가졌다는 건 알 수 있는데, 가하고 마는 2n인지 n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라지 b를 가졌다 안 가졌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라지 B를 가진 것만으로는 둘 다 세 개가 라지 B가 있어서 리을 비읍을 여전히 라지 B, 라지 D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컬럼 비교로 아직 라지 B, 라지 D는 리을 비읍을 못 찾는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PQR을 찾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이 있어. 바로 문제에서 지원기 세포 1로부터 형성돼서 핵상이 N인 P의 세포가 2개라고 그랬어요. 그럼 P의 세포는 N 세포 2개야. 그럼 보세요. 결국 나하고라는 EN 세포니까 가다 마 중에 2개가 P의 N 세포야. 그렇죠. 그리고 다시 Q의 세포가 2개고 나머지가 R의 세포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나라 이 2개가 똑같은 2n 곱하기 1 세포 2개가 값이 다르니까 Q의 세포 2개일 수는 절대 없으니까 결국 나라 중에 하나가 결국 뭐야? 하나는 Q고 하나는 R인 거야. 그래서 이 나하고라 중에 하나가 Q, 그리고 가다마 3개 중에 하나가 또 Q의 세포. 이렇게 Q의 세포 2개. 그리고 나라 중에 나머지 하나가 R세포. 그리고 가다마 중에 나머지 2개가 P의 N세포. 바로 요거를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따라서 결국 나하고라는 하나는 Q고 하나는 R의 세포거든. 따라서 요게 R의 세포고 요게 Q의 세포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나의 R의 세포는요 2n 곱하기 1 세포니까 라지 A 하나니까 라지 A 스몰 A고요. 그 다음에 스몰 B가 없으니까 라지 B 라지 B고요. 그 다음 라지 D 스몰 D야 유전자형이. 그리고 Q는요 라지 A가 없으니까 스몰 A 스몰 A고요. 스몰 B가 하나니까 라지 B 스몰 B고 라지 D가 2개야.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라가 결국 Q의 2n 곱하기 1 세포라고 그랬어. 그럼 라가 Q의 2n 곱하기 1 세포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이제 가다 마 중에 누가 나머지 또 Q의 세포일 수 있을까? 이게 누가 Q의 세포일 수 있겠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 관찰을 해보시면 이 나의 Q의 세포는 라지 A를 안 가졌기 때문에 결국 라지 A를 가진 다하고 마의 세포는 결국 Q의 세포일 수가 없게 돼. 따라서 가가 Q의 세포가 돼. 가가 Q의 세포가 돼.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가가 Q의 세포. 이쪽에다 쓸까요? 가가 Q의 세포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다하고 마 나머지 2개가 P의 N세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이 다하고 마는요 지금 값이 다르니까 이 2개의 N세포는 결국 하나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갈라진 2개의 N세포로 했으니까 양쪽으로 갈라진, 즉 여러분들 이렇게 감수 분열 과정에서 2n 곱하기 1, 2n 곱하기 2가 된 다음에 여기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나온 이 양쪽에 있는 N세포들인 거야. 물론 뭐 더 갈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에 있는 두 N세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느냐? 결국 하나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둘 갈라진 N세포 2개라면 이쪽에 있는 N세포와 이쪽에 있는 N세포의 두 대립 유전자를 합친 게 결국 2N세포의 유전자잖아.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따라서 결국 이 라가 Q라고 보는 순간 라에 라지 A가 없기 때문에 라지 A를 가진 결국 뭐야? 다하고 마가 P의 세포, N세포라는 게 확정이 되는데 이 두 N세포에 라지 A, 라지 A가 있기 때문에 결국 P의 유전자형은 라지 A, 라지 A.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스몰 B가 없어. 그리고 이쪽엔 스몰 B가 있어. 따라서 라지 B를 가졌고 스몰 B를 가진 거야. 그래서 라지 B, 스몰 B. 그 다음 스몰 D가 없고 스몰 D가 없어. 따라서 라지 D, 라지 D가 되거든요. 자, 그럼 무슨 보여요? 바로 뭡니까? P의 유전자형이 라지 D, 라지 D고 Q의 유전자형도 라지 D, 라지 D면 어떻게 자식이 R에서 라지 D, 스몰 D가 나와? 안 되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써드리는 거고 머릿속으로 하실 수 있으면 머릿속으로 해서 제끼시는 게 더 좋죠. 그래서 바로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되겠다? 결국 R하고 Q가 아니라 Q하고 R이었구나. 바로 이렇게 확정 짓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나가 Q의 2n 곱하기 1 세포가 되는 순간 나는 스몰 b를 안 가졌기 때문에 결국 스몰 b를 가진 가하고 마가 결국 뭐야? P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 나머지 Q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P의 유전자형은 뭐가 될까요? P의 유전자형은 이 두 개, 갈라진 두 개 따지시면 됩니다. 라지 A를 안 가졌고 라지 A를 가졌으니까 라지 A, 스몰 A. 스몰 B 가졌고 스몰 B 가졌으니까 스몰 B, 스몰 B. 스몰 D 안 가졌고 스몰 D 안 가졌으니까 라지 D, 라지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결혼으로 R이 태어났구나. 성립하죠. 이해되셨어요? 바로 이렇게 하시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여기 중간에서 바로 이렇게 컬럼 비교를 통해서 이 위치를 찾아주는 거. 이 문제 풀이에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기억과 미음이 대립유전자다. 아니죠. 스몰 D하고 스몰 A이기 때문에 아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다는 Q의 세포다. 자, 다는 Q의 세포 맞네요. 디귿입니다. P의 유전자형은 뭐다?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맞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결국 세포 주기 내시기를 찾으면서 결국 숫자를 쪼개서 그 숫자로부터 컬럼 비교를 통해서 기억, 니은, 디귿, 미음까지 찾아내는 거. 여기까지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결국 나하고 라의 2n 곱하기 1 세포 두 개는 하나는 Q고 하나는 R이겠구나. 그래서 누가 Q고 누가 R인지는 결국 이거는 결국 귀류를 써야 돼. 근데 어려운 귀류는 아니죠. 금방 얘기 드렸듯이 RQ가 되는 순간 나머지 P의 세포 두 개가 결국 유전자형에서 죄송합니다. RQ가 되는 순간 나머지 P의 세포 두 개를 통해서 P의 유전자형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PQ로부터 R이 나올 수 없다. 이게 바로 보이거든. 그렇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15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림은 근육원 선마디 X의 구조고요. 그 다음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일 때 기억 나누기 니은, 디귿 나누기 니은을 그리고 X를 나타냈다. PQL은 0보다 크고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4분의 1 L이다. 풀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풀어보려고 이제 보면 결국 X가 마이너스 2K 변할 때 기억은 마이너스 K, 니은은 플러스 K, 디귿은 마이너스 2K 변하는 값인데요. 보시면 표에 니은분의 기억, 니은분의 디귿 X가 나와 있는데 문제가 T1일 때 니은분의 기억, 니은분의 디귿이 2P, 3P. T2일 때는 3Q, 4Q. 이런 식으로 PQ로 써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뭔 얘기지 이거? 왜 이렇게 문자가 많아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보려고 하느냐. 결국 T1일 때 니은분의 기억, 니은분의 디귿이 2P, 3P라는 건 기억 대 디귿은 T1일 때 기억 대 디귿은 결국 2대 3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니은은 똑같으니까. 니은분의 기억, 니은분의 디귿이 2P, 3P면 기억하고 디귿이 2대 3이야. 그럼 T2일 때도 똑같아. 기억 대 디귿은 3대 4야. 맞아요? 요걸 알 수 있거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고 디귿의 변화량을 보면 T1에서 T2를 할 때 마이너스 K 변할 때 마이너스 2K 변하잖아. 따라서 우리가 바로 보이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변화량이 맞도록 결국 값을 보정을 해주면 결국 T1 값은 결국 얼마? 2를 곱해서 4, 6이면 결국 4에서 3, 6에서 4에서 결국 1 변할 때 2 변하는 값이 돼요.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뭘 할 수 있느냐? T1, T2일 때 기억, 니은, 디귿, X인데요. 일단 X의 길이는 L이라는 거 알죠? T1일 때. 그러면 T1일 때 기억하고 디귿은 2대 3인 게 결국 4, 6. 그래서 4알파, 6알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T2일 때 3하고 4는 3알파, 4알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알파 변할 때 2알파 변하는 거.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2대 3, 3대 4. 그래서 변화량 1, 변화량 2. 1대 2. 이렇게 맞게 채워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느냐? T1일 때 기억하고 디귿이 2대 3이잖아. 그럼 이거를 2알파, 3알파로 놓고요. T2일 때 기억하고 디귿은 3대 4잖아. 그럼 3베타, 4베타 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2알파 빼기 3베타. 요게 3알파 빼기 4베타. 요거에
2배 한 거와 같다. 이렇게 놓으면 이 관계가 생겨요. 4알파, 3알파 넘기면 알파는 6 하면 2베타 이렇게 돼요. 그럼 알파가 2베타니까 대입하면 결국 4베타, 6베타 하니까 결국 4베타, 6베타, 3베타, 4베타. 똑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아.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써드리는데 결국 4알파, 6알파, 3알파, 4알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관찰을 통해서 빠르게 이렇게 4알파, 6알파와 3알파, 4알파겠구나 라는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안 되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2대 3이니까 2알파, 3알파, 3대 4니까 3베타, 4베타에서 변화량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 관계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뭐 그렇게라도 해결을 해야죠.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채웠습니다. 자, 그럼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4분의 1L이랬으니까 4분의 L 이렇게 써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느냐? 바로 T1일 때 값들하고 T2일 때 값에서 T1일 때 값을 이용해서 뭘 구하려고 하느냐? 바로 기억 더하기 니은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기억 더하기 니은의 길이. T1일 때. T1일 때 바로 X의 길이에서 디귿의 길이를 빼면요. X 빼기 6알파인데 이게 바로 기억 더하기 니은의 2배거든. 그러면 기억 더하기 니은의 이 2배의 길이라는 건 T1, T2일 때 변하지 않지. 액틴 필라멘트 길이니까. 따라서 이 X 빼기 디귿. 바로 이 X가 죄송합니다. L 빼기 6알파. L 빼기 6알파. 이렇게 한 T1일 때 뺀 값이 결국 T2일 때 기억 더하기 니은의 2배하고 같은 거야. 이렇게 하고 같은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알파 값이 나오네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2, 3, 6알파 넘기면 12알파고 그럼 2분의 L을 넘기면 결국 L 빼기 2분의 L이니까 2분의 L 12알파는 2분의 1이니까 결국 알파는 24분의 L 이렇게 되네요. 최종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다. 이제 다 풀었네요. 그럼 알파가 24분의 L이니까 그대로 대입할게요. 그러면 24분의 4L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억은. 디귿은 어떻게 돼요? 24분의 6L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T2일 때 3알파는 24분의 3L 되는 거고요. 4알파는 24분의 4L 되네요. 자, 그리고 4분의 1도 그냥 24로 통분을 할게요. 24분의 6L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기억이 24분의 4L에서 24분의 3L로 T1에서 T2로 변할 때 니은은 반대로 변하니까 니은 값은 얼마야? 24분의 5L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24분의 5L이 24분의 6L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보기 볼게요. 이제 다 풀었어요. 기억입니다. T1일 때 디귿의 길이 24분의 6L분의 T2일 때 기억의 길이 24분의 3L 6L분의 3L 하니까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3분의 1 아니다. 틀렸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입니다.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T1일 때 기억 길이보다 길다. 맞네요. 4L보다 6L이 기네요. 맞나요? 자, 디귿. T2일 때 Z1에서 Z2 방향으로 6분의 1L. 6분의 1이라면 얼마야? 4 곱하면 24분의 4L 지점. 24분의 4L 지점은 어디냐라는 건데 T2일 때 기억이 24분의 3L이고요. 여기 24분의 3L이고 니은이 24분의 6L이잖아. 24분의 6L. 이렇게 되잖아. 따라서 Z1에서 Z2 방향으로 24분의 4L 지점은 당연히 니은에 속하죠. 기억보다 기니까. 따라서 니은에 속한다. 맞네요. 이렇게 돼요. 따라서 답은 5번의 니은 디귿. 다 되셨어요. 자, 이 15번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여러분들이 T1일 때 이 분수값의 2P, 3P를 가지고서 P 어떻게 쓰지? T2일 때 3Q, 4Q를 가지고 Q 어떻게 쓰지?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 이 문제 풀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니은분의 기억, 니은분의 디귿이 2P, 3P라는 거로부터 2대 3. T2일 때 3Q, 4Q로부터 3대 4. 요걸 이용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를 해낸다면 그 다음 풀이는 쉬워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채워서 최종 기억 더하기 니은의 2배 길이는
T1, T2일 때 같다.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같다로 식을 세우는 거죠.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6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의 숙주세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요. 정상인 1과 HIV에 감염된 사람 2의 혈액에서 전체 림프구 중에 세포 독성 T림프구 비율과 전체 림프구 중 보조 T림프구의 비율을 확인했고 A, B를 각각 분리했어요. 자, 비율을 봤더니 세포 독성 T림프구보다 1은 보조 T림프구가 더 많네요. 그런데 이 HIV에 감염된 사람은 오히려 보조 T림프구가 더 적네요. 자, 그리고 가에서 분리한 A, B에 각각 HIV를 넣고 일정 기간 동안 배양한 다음에 HIV의 증식 여부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1에서 바로 보조 T림프구와 HIV 섞었을 때는 증식이 안 되고요. 바로 죄송합니다. 세포 독성 T림프죠. TC세포. 세포 독성 T림프구와 HIV를 섞었을 때는 증식이 안 되고요. B, 보조 T림프구와 HIV를 섞었을 때는 증식이 됐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결국 바이러스는 숙주세포가 있어야 증식이 되는데 A에선 증식이 안 됐으니까 TC세포, 즉 세포 독성 T림프구는 결국 숙주세포가 아니라는 얘기죠. 즉 보조 T림프구가 숙주세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B는 HIV의 숙주세포다. 맞죠? 그래서 보조 T림프구와 섞었을 때 HIV가 증식한 걸 볼 수 있다. 자, 뒤은 가에서 전체 림프구 중 A분의 B의 비율은 1, 2, 2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표만 보면 되잖아요. A분의 B, A분의 B. 1이 2보다 더 큰데요. 28분의 48이 44분의 20보다 크죠. 그래서 틀렸다. 자, 디귿. B는, 즉 보조 T림프구는 형질세포로부터 B림프구 분화를 촉진합니까? 아니죠. 보조 T림프는 B림프구를 형질세포로 분화를 시키는 거죠. 형질세포는요, 생기면 항체 분비하다 그냥 죽어. 그렇기 때문에 형질세포가 뭘로 변하지 않아. 우리가 흔히 나왔던 지문이 형질세포가 기억세포가 되냐 이런 지문도 있었잖아. 그것도 틀리잖아요. 형질세포가 B림프구도 안 된다. B림프구가 형질세포가 되는 거지. 그래서 틀렸다.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 되셨어요? (17번) 문제 풀게요. 자,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식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부터 다의 유전자 중에 2개는 X염 색채, 하나는 상염 색채 있고요. 가는 A 스몰 A, 나는 B 스몰 B, 다는 D 스몰 D에 결정되고 각각 완전 우성. 그리고 2개는 우성, 나머지 하나는 열성 형질이에요.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성별, 기억부터 디귿, 발현 여부, 스몰 B, 스몰 D 상대량. 그리고 기억부터 디귿이 가부터 다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리고 부모 중 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성염 색채 비분리로 생식세포 G가 정상과 수정돼서 자녀사가 태어나는데 자녀사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XXY래요. 그래서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자, 돌연변이 문제인데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표를 보면서 뭔가 좀 실마리가 있는지 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볼 수 있는 게 쭉 표의 숫자들을 관찰했을 때 바로 이게 보여. 스몰 b가 아빠, 엄마, 남녀가 똑같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스몰 b가 1인데 기억, 니은, 디귿이 누가 나의 형질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나의 형질이 되더라도 스몰 b가 1로 같은 남녀가 표현형이 무조건 달라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결국 라지 b 스몰 b, 나는요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바로 알 수 있어. 그렇죠? 이런 걸 먼저 찾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다시 또 표에서 뭐가 보이냐? 자녀 1하고 3의 남자인데 이 두 남자가 스몰 d가 똑같이 1이야. 그럼 똑같이 스몰 d가 1인 정상 남자면 당연히 1, 3의 표현형은 다 표현형이 같아야지. 그런데 보시면 니은, 디귿은 달라. 따라서 기억이 결국 다였던 거야. 그래서 다를 하나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해결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표를 보고 뭘 할 수 있을까? 자, 그 다음에는 뾰족하게 사실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더 이상 뭘 찾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가정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어떤 걸 가정하면 좋을까? 바로 이 문제, 바로
두 개는 X염 색채 있고 하나는 상염 색채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 바로 이걸 좀 활용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X염 색채 있는 두 개가 뭐일 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요거를. 요거를. 자, 그럼 일단 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떤 두 개가 X염 색채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일단 이 기역, 니은 이 두 개가 X염 색채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해봐요. 자, 그럼 뭐가 보이냐? 바로 보이는 게 자녀1이 기역정이야. 기역정. 자녀 3의 남자는 기역, 니은이야. 그럼 엄마는 당연히 자녀 1하고 자녀 3한테 자녀 1 남자와 자녀 3의 남자한테 각각의 서로 다른 X염 색채를 준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되겠어? 결국 유전자형이 기역정 하나 가졌고, 기역정 가지고 이렇게 써드릴게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다음에 기역, 니은 이렇게 가졌을 거야. 그래서 엄마는 유전자형이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엄마를 보면 엄마가 니은이 정상 표현형이니까 그 얘기는 결국 정상이 니은에 대해서 우성이 되는 거야. 맞죠? 정상이 니은에 대해서 우성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결국 가부터 다 중 두 개가 우성형질이고 하나가 열성형질이랬으니까 결국 이 니은이 열성형질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 기역은 우성형질이 됩니다.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바로 모순이지. 자, 왜냐? 기역이 우성형질이랬잖아. 기역이 우성형질. 그럼 엄마는요, 그 우성형질을 기역, 동형접합으로 가진 거야. X염 색채. 그러면 자녀 2한테 무조건 X염 색채를 하나 줘야 되니까 무조건 기역의 우성 대립 유전자를 주기 때문에 우성 표현형이 나와야 돼. 근데 열성이네. 바로 모순. 이렇게 찾으셔도 되겠고요. 또는 자녀 4로 봐도 돼요. 자녀 4도 XXY이기 때문에 무조건 엄마에서 X염 색채를 최소 하나는 줘. 그렇죠? 아빠가 XY를 주고 엄마가 X를 주든 또는 엄마가 1B나 2B로 X 두 개를 주든 엄마가 무조건 X염 색채를 최소 하나 자녀 4한테 주기 때문에 기역이니까 이 기역의 우성 대립 유전자를 주는데 어떻게? 정상이 나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기역, 니은이 X염 색채 유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역, 니은이.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니은, 디귿이 X염 색채 유전자일 수 있을까? 니은, 디귿이? 이렇게 가죠. 니은, 디귿이 X염 색채 유전자. 자, 그럼 니은, 디귿이 X염 색채 유전자가 되면 자녀 1은 정, 디귿이고 자녀 3은 니은, 정이 돼요. 그럼 당연히 엄마는 결국 정, 디귿과 니은, 정에 이렇게 유전자형이 되는 거야. 똑같은 논리야. 자, 그런데 엄마는요, 니은에 대해서는 정상이고 디귿은 표현형이 디귿이니까 결국 뭐야? 정니은인데 정상이니까 정상이 니은의 우성이 되는 거고요. 디귿정인데 디귿이니까 디귿이 정상의 우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 됩니다. 자, 그런데 아빠를 보면요. 아빠는 니은정이야. 아빠는 니은정 Y가 돼요. 니은정 Y. 이렇게 되거든. 그렇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녀 2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녀 2는 니은 디귿이래. 그럼 니은 디귿이 되는데 아빠는 무조건 여자, 자녀 2 여자니까 니은정을 줄 수밖에 없어요. 니은정을. 이렇게 니은정을 줄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엄마는 정 디귿이나 니은정을 주게 되는 거야. 그럼 정 디귿을 주거나 니은정을 주더라도 어떻게 주더라도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니은 디귿이 될 수가 없다고. 니은 디귿. 보세요. 정 디귿을 주게 되면 정 디귿이니까 니은 정이면 정상이고, 그러니까 이 니은일 수가 없고, 그렇죠? 또 니은 정을 주게 되면 여긴 니은 니은이니까 니은은 맞는데 정정이니까 디귿일 수가 없잖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서 모순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겠어요? 따라서 결국 뭐다? 기역, 니은이 성염색체 유전자, 니은 디귿이, 죄송합니다. 기역, 니은이 성염색체 유전자, 그리고 니은 디귿이 성염색체 유전자가 아니니까 결국 뭐야? 기역, 디귿이 성염색체 유전자인 거야. 이 둘이. 그리고 니은은 상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찾아볼 수 있다. 되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다는요. 다는 성염색체 유전자로 확정이 되는 거야. 다는 성염색체 유전자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럼 다가 성염색체 유전자였고 비스몰 B 나가 성염색체 유전자니까 A 스몰 A 가가 상염색체 유전자구나 알 수 있게 되고 그럼 그 얘기는 상염색체 유전자인 니은이 결국 가고 디귿이 나구나. 이것도 쭉 찾아볼 수 있어요. 되셨죠?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녀 1을 보면요. 스몰 d가 1이야, 남자가. 근데 스몰 d가 1인데, 여러분들, 이 다가 다 표현형이 나왔어요. D 스몰 d는 성염색체 유전자다. 따라서 자녀 1의 남자는 스몰 d y인데, 스몰 d 하나 가졌는데, 다 표현형이 나왔으니까, 결국 다 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열성, 나머지 두 개는 우성이니까 열성 형질 찾았으니까 나머지 두 개는 바로 가정, 나정. 바로 나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다 찾은 거예요. 끝났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결국 문제풀이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뭐냐? 찾다 보면 결과적으로 더 이상 찾기가 어려운 지점이 생겨.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뭘 본다? 결국 두 개는 X염색체, 하나는 상염색체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 두 개 X염색체 있는 게 뭐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제껴야 돼. 결국 귀류를 해야 돼.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좀 잘 보이는 게 뭐냐. 기역, 니은을 두 개를 X염색체 유전자라고 묶어보면 그때 바로 이 남자 둘에서 기역정, 기역, 니은 해가지고 기역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특히 정, 니은 에서 정상이 나왔으니까 정상이 니은의 우성 해서 결국 우우 이 기억에 대해서 우우구나 엄마가 따라서 열성인 자식이 나왔다는 거 바로 모순이네 이런 게 금방 보여 그냥 눈으로 굳이 쓰지 않아도 제가 써서 보여드렸지만 그냥 눈으로 바로 보고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니은 디귿을 본 이유는 뭐냐. 니은 디귿은 이 자녀 1하고 자녀 3의 남자를 보면 이게 정 디귿 니은 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둘을 엄마가 각각 X염색체 유전자라고 하면 엄마가 결국 각각 이형접합, 이형접합이 되기 때문에 우열관계가 바로 나오거든. 그래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결국 모순이 있는지 찾은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돌연변이가 어떻게 일어났나만 찾으시면 끝납니다. 그럼 아빠 볼게요, 아빠. 아빠는요, 일단, 가에 대해서는 지금 가 표현형을 나타냈으니까 라지 A를 가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정이야. 정정. 따라서 정정이니까 스몰 b 라지 d y 바로 이렇게 아빠는 쓰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엄마는요. 가 표현형에 대해서는 정상이니까 스몰 a 스몰 a예요. 스몰 a 스몰 a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녀 1이 어차피 가 표현형이 정상인 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스몰 a, 스몰 a가 나와야 되니까 아빠도 이 자리가 스몰 a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는요. 결국 스몰 b를 하나 가졌습니다. 스몰 b를 하나. 따라서 라지 b, 스몰 b에다가 그리고 다 표현형이야. 그러면 다 표현형이면 결국 스몰 d, 스몰 d야. 따라서 라지 b, 스몰 d, 스몰 b, 스몰 d인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자녀 4를 보시면요. 가 표현형은 정상이네. 따라서 스몰 a 됐고요. 그 다음에 나하고 다를 보시면 나이면서 정이야. 나이면서 정. 그럼 나이면서 정이려면 라지 b, 라지 d를 동시에 가져야 돼. 근데 보시면 결국 엄마가 라지 b, 스몰 d, 스몰 b, 스몰 d이기 때문에 아빠가 y만 주게 되면 절대 엄마가 어떻게 줘도 라지 b, 라지 d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잖아. 따라서 결국 아빠가 스몰 b, 라지 d, y를 다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나머지 라지 b, 스몰 d를 준 거지. 즉 엄마가 라지 b, 스몰 d 주고 아빠가 스몰 b, 라지 d, y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1b구나 알 수 있죠. 그래야 라지 b, 라지 d를 가져서 표현형이 맞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 되셨어요? 자, 기억입니다. 가의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다라고 되는데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 G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정자다. 즉 아빠로부터 생겼다. 맞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자녀 2에서 스몰 a, 라지 b, 라지 d를 모두 갖는 생세포가 형성될 수 있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자녀 2의 유전자형 찾으면 되는데 가 표현형이에요. 가 표현형. 따라서 라지 a를 갖고요. 무조건 엄마가 스몰 a를 줘서 라지 a, 스몰 a고요.
그 다음에 자녀인은 나정이야. 나정. 그럼 나정이려면 라지비 라지디잖아. 여자가. 라지비 라지디려면 아빠가 스몰 b 라지디, 엄마가 라지비 스몰 d 줘야 되겠죠. 요거야. 따라서 자녀인은 스몰 a는 가질 수 있는데요. 생식세포가. 라지비하고 라지디는 다른 상동염색체니까 동시에 가질 수 없어. 그래서 모두 갖는 상동염색체가 생기는 건 안 된다. 따라서 답은 2번의 니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기류를 써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짜증스러울 것 같아요. 기류 쓰는 거 우리 다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왜 또 기류를 써야 돼? 해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8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제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고요. 가부터 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 있어요. 가는 A 스몰 a에 결정되고 A는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입니다. 나는 B 스몰 b에 결정되고 중간 유전이네요. 다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되는데 DEF가 있는데 D, E, F 이렇게 복대립이네요. 그랬을 때 유전자인 A 스몰 a, B 스몰 b, DF인 남자와 A 스몰 a, B 스몰 b, EF인 여자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표현형이 최대 9가지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연관, 나머지 하나가 독립인데 그 P하고 Q가 연관인 것과 독립인 염색체가 있을 때 교배에서 자식의 표현형이 9가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이거 어떻게 돼? 한 염색체에서 3가지, 다른 염색체에서 3가지. 이렇게 표현형이 나왔다는 거죠. 3 곱하기 3이야. 그럼 그 얘기는 이 독립인 하나에서 염색체에서 3가지 표현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 얘기는 이 A 스몰 a는 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독립이면 최대 2가지 표현형밖에 안 나오니까 안 되죠. 따라서 결국 A 스몰 a가 연관인 거야, 무조건. 그래서 A 스몰 a, A 스몰 a 이렇게 연관이구나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연관인 건 나일까 다일까? 이게 모르잖아. 그랬을 때 문제 마지막 줄에 유전자형이 AA, BB, FF인 자식이 태어난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연관인 걸 하나 가정을 해보자고. 이 복대립이 연관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럼 AA, BB, FF가 태어나니까 AF, AF 이렇게 연관인 거야. 따라서 나머지는 FD죠. FD 남자. 그리고 여자는 FE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B 스몰 b, B 스몰 b니까 이 아래 중간 유전은 3가지 표현형 맞고요. 위에 연관 부분에서 3가지 표현형이 맞나 보시면 스몰 a 한 가지가 나올 거고요. 라지 A일 때, 즉 라지 A일 때 F 표현형 나오고요. 라지 A 스몰 a, 라지 A인데 DF에서 D 표현형 나오고요. 라지 A 스몰 a인데 EF에서 E 표현형 나오니까 4가지 표현형이 나와버려요. 따라서 3 곱하기 3이 아니게 되네요. 바로 모순이 그냥 보여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따라서 연관은 뭐다? 나가 연관인 거고 라지 A, B, 라지 A, B 이렇게 연관인 거죠. 따라서 B가 연관이고 스몰 b, B가 연관이고 스몰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리가 DF, EF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가부터 다 표현형 중 가와 다만 Q와 같을 확률이야. 가하고 다가 Q와 같으려면 가는 라지 A 표현형이고요. 나는요 라지 B 스몰 b가 아닌 라지 B 라지 B나 스몰 B 스몰 B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 표현형은 라지 E라는 거네요. 이런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먼저 이렇게 될 확률부터 구하시면 되겠는데 라지 B 라지 B면서 라지 A 표현형은 라지 B 라지 B면서 라지 A 라지 A 해서 요 한 가지 있죠. 그런데 스몰 B면서 라지 A 표현형은 없어요. 왜? 스몰 B일 땐 스몰 A니까 라지 A 표현형이 안 돼요. 따라서 라지 A면서 라지 B거나 라지 A면서 스몰 B인 건 요 하나야. 라지 A, 라지 B 하나. 따라서 4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라지 E 표현형은 여기서 라지 E 표현형 라지 EF 요거 하나죠. 따라서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16분의 1.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금방 풀 수 있어요. 잘 정리해 보세요. 쉬운 문제였다, 비교적. 그래서 이 사람의 유전은요, 보면은 모의고사에서는 뭐 육모, 구모도 계속해서 우리 다인자 유전이 계속 나와. 그래 놓고 정작 수능에서는 다인자 유전이 안 나와.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참 웃깁니다. 다인자 유전이 나올 것처럼 모의고사에서 계속 한 다음에 정작 수능에서는 다인자 유전이 몇 년째 안 나오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19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자인지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예요. 가부터 다의 유전자 중 한 개는 X염색체, 두 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어요. 가는 H 스몰 h, 나는 R 스몰 r, 다는 T 스몰 t.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가계돈 A, B를 제외한 구성원 1부터 8에서 가나의 발현 여부. 이렇게 되겠네요. 가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고, 그리고 표는 구성원 A, 6, B에서 라지 H 스몰 r과 스몰 r, 라지 r과 스몰 t의 합을 각각 나타냈어요. 그리고 기억니은 1, 2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1, 3, 6만 다가 발현된대요. A, B도 다가 발현 안 되는 거고 1, 3, 6만 다가 여기 있죠. 6만 다가 발현된대요. 그래서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요. 가계도만 보고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가계도만 보고서는 안 돼요. 지금 A, B도 가려놨고 해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계도만 가지고는 뭐가 안 되네. 야, 그럼 이걸 뭘 풀어야 될까 했을 때 결국 주어진 조건은 이 표입니다. 결국 표 활용해서 다 풀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이는 게 기억, 니은 말고는 3밖에 없으니까 이 3부터 해결해 보자고. 그럼 여러분들 라지 H 더하기 스몰 r이 3인데 이 A의 3이 2, 1 이렇게 쪼개면 될까요? 안 되겠지. 그럼 구성원 A가 라지 H 동형접합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자식들 표현형이 다 같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가하고 정하고 가로 이렇게 표현형들이 다르잖아. 따라서 무조건 1, 2로 쪼개서야 되네. 이걸 먼저 알고 갈 수 있어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구성원 A는요, 결국 스몰 r 동형접합인 거야. 그렇죠. 그런데 구성원 1이 나 표현형이잖아. 그럼 이 나 표현형이 만약에 열성 표현형이라고 해봐. 그러면 1하고 A는 둘 다 나 표현형의 열성 표현형들인 건데, 그런데 밑에 보시면 자녀 중에 4의 정상 표현형의 우성이 나올 수 있겠어? 안 되죠. 따라서 결국 나 표현형은 뭐여야 돼? 우성이구나. 나가 우성, 스몰 r이 정상.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찾는 순간 이제 보이죠? 바로 4의 여자가 정상인데 아빠는 나 표현형으로 표현형이 달라졌으니까 성염색체 부정. 아, 너는 상이구나. 그래서 드디어 상염색체 유전자를 하나 먼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보시면요. 자, 6 같은 경우는요. 나 표현형이야, 나 표현형. 따라서 라지아를 가져야 되고요. 어차피 엄마 A가 스몰 r이니까 무조건 스몰 r을 하나 받아야 되니까 6은요. 스몰 r을 최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구성원 A는요. 스몰 r이 2니까 당연히 라지 r은 빵인 겁니다. 여긴 빵.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구성원 B도 보시면 구성원 B도 여러분들 구성원 2로부터 여자니까 구성원 2가 정상이니까 무조건 스몰 r을 가진 걸 스몰 r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구성원 B가 스몰 r을 갖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정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더 안 풀리거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하려고 하느냐? 잘 보세요. 이 구성원 B인데 H하고 스몰 r, 라지 r하고 스몰 t 이 전체 합이 얼마일까? 이 전체 합이 라지 H 더하기 라지 R, 스몰 r로 할게요. 스몰 r 더하기 라지 R 더하기 스몰 t의 전체 합이 기억 더하기 니은이니까 전체 합은 3이야. 1과 1 했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성원 B를 보면 어쨌든 라지 R하고 스몰 r은 대립유전자 쌍의 합이니까 여자니까 2잖아 무조건. 어차피 상염색체 유전자기도 하고. 그래서 2거든. 그러면 결국 H하고 스몰 t가 합이 1인 거야.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구성원 B는 H하고 스몰 t를 1, 0 또는 0, 1로 갔는데 1, 0으로 가져봐요. 1, 0. 이렇게 되는 순간 구성원 B는 스몰 t를 안 가져서 라지 t만 갖는, 즉 라지 t 동형접합이 되거든. 그럼 부모 자식 표현형이 다 같아야 되는데 아빠는 정상, 엄마는 다 표현형.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1, 0이 아니라 0, 1이었네. 이거를 알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또 파악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파악이 되는 순간 구성원 B는요, 스몰 t를 하나 가졌어요. 따라서 라지 t, 스몰 t인데 정상이니까 라지 t가 정상, 스몰 t가 다다. 요것도 이제 또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성원 A도 정상이잖아, 다표현형이. 따라서 구성원 A도 정상이기 때문에 결국 라지 t를 가져야 돼요. 그럼 라지 t를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 스몰 t를 절대 두 개 가질 수는 없잖아. 스몰 t일 수 없잖아. 따라서 스몰 t가 1이었던 거야. 즉 무슨 얘기다? 기억은 1이었던 거야, 합이. 따라서 니은이 2였던 거야. 그래서 1, 해서 2였던 거죠. B는 여기가 0, 1 해서 합이 1이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도 1, 해서 합이 2였던 거고. 이렇게 쭉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구성원 6은요. 라지 H를 하나 가졌는데 가표현형이니까 결국 가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해결이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가하고 다 중에 누가 상이고 누가 성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구성원 B를 보겠는데 구성원 B가 라지 H가 없잖아. 따라서 스몰 h, 스몰 h. 즉 열성 표현형. 즉 정상이었던 거야, 정상. 그런데 아빠가 뭐야? 가표현형으로 표현형이 달라졌네? 따라서 뭐야? 딸인 B는 정상인데 아빠가 가표현형으로 표현형이 달라졌으니까 성염색체 부정. 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싹 다 풀리죠.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H, 스몰 h부터 채우시면요. 정상부터 채우면 스몰 h, 스몰 h. 또 정상, 스몰 h, 스몰 h. 그리고 또 누구이니? A는 어차피 여기 정보 있죠. 라지 h, 스몰 h라고 미리 써버릴게요. 라지 h, 스몰 h. 여기 정상, 스몰 h, 스몰 h. 또 누구이니? B. B는요. 라지 h가 없네. 여기가 또 스몰 h, 스몰 h.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어요? 자, 그럼 4는요. 당연히 라지 h, 스몰 h 받았고요. 6도 라지 h, 스몰 h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8도 라지 h, 스몰 h 되겠죠. 그리고 7 당연히 라지 h, 스몰 h고요. 2도 당연히 스몰 h 줄 수 있어야 되니까 라지 h, 스몰 h입니다. 금방 채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R, 스몰 r 채울게요. R, 스몰 r. 역시 정상부터 보시면 여기 스몰 r, 스몰 r. 여기 정상 스몰 r, 스몰 r. 또 어디냐? 정상 스몰 r, 스몰 r. 여기 있네. 또 정상 스몰 r, 스몰 r.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는 스몰 r, 스몰 r. 역시 표로부터 알 수 있고요. B도 보시면 스몰 r이 하나네요. 그래서 라지 r, 스몰 r.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1은요. 당연히 스몰 r 줘야 되니까 라지 r, 스몰 r. 5도 무조건 스몰 r 받으니까 라지 r, 스몰 r. 6도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은 스몰 r 무조건 줘야 되고 나니까 라지 r, 스몰 r. 다 되네요. 여기까지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 스몰 t 마지막으로 채우면 됩니다. 성염색체 유전자 남자부터. 1은 다표현형이니까 스몰 ty. 정상 라지 ty. 정상 라지 ty. 다표현형 스몰 ty. 됐고 정상 라지 ty.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여자 중에 다표현형. 여자 중에 다표현형 여기네. 스몰 t, 스몰 t. 또 있나? 이제 표로 가야겠죠. A는 스몰 t를 하나 가졌네. 따라서 라지 t, 스몰 t. B도 스몰 t를 하나 가졌네. 라지 t, 스몰 t. 이렇게 채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4 같은 경우는 아빠로부터 스몰 t 받았고 정상이니까 라지 t, 스몰 t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7 남았네. 7. 7 같은 경우는 무조건 스몰 t 받고 여자니까 라지 t 받았네. 라지 t, 스몰 t. 다 되네. 다 채웠어요. 자, 끝났습니다. 자, 기억. 가는 열성형질이다. 아니죠. 우성입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 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 라지 r과 스몰 t를 모두 갖는 사람. 라지 r, 스몰 t 같고요. 라지 r, 스몰 t 같고요. 라지 r, 스몰 t 같고요. 또 라지 r, 스몰 t 같네. 4명이네, 4명. 그렇죠? 4명이다. 맞네요. 자, 디귿입니다. 8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이 8의 동생이 가부터 다표현이 모두 A와 같을 확률. 그럼 A와 같으려면 라지 H를 가질 확률
6B에서 라지 H를 가지려면 라지 H 스몰 H, 라지 H 스몰 H에서 2분의 1.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스몰 R, 스몰 R이려면 여기 스몰 R, 스몰 R.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 다음에 라지 T를 가져야 돼. 라지 T 가져면 라지 T 스몰 T나 라지 TY. 2분의 1. 이렇게 되네. 따라서 얼마야? 16분의 1. 맞나요? 따라서 답은 5번의 D&D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가게도 표를 숫자를 잘 쪼개면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이 비교를 하면서 각각의 표현형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은 비타민C가 소장에서 철분 흡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양쪽 끝을 막은 소장 1, 2를 준비해서 1과 2 내부 공간에 같은 양의 철분을 넣고 1의 내부 공간에는 비타민C를 주입했고 일정 시간 후 1, 2 내부 공간에 남아있는 철의 양을 측정했어요. 비타민C가 소장에서 철분 흡수를 촉진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비타민C가 소장에서 철분 흡수를 촉진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1과 2 중에 1의 내부에만 비타민C를 추가했어. 그러면 비타민C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되겠어? 소장이 철분 흡수를 더 잘했겠지. 따라서 당연히 내부 공간에 남아있는 철분량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1이 더 줄어드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A는 조작 변인이다라고 했어요. 내부 공간에 남아있는 철분의 양은요, 실험 결과 값입니다. 따라서 종속 변인이죠. 틀렸고요. 니은, 소장은 뭐야? 소화기에 속한다. 맞죠? 자, 디귿입니다. 흡수된 철분의 양은 2가 1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1이 비타민C에 의해서, 즉 1의 내부에 비타민C를 추가해서 철분 흡수를 촉진해서 철분량이 더 많이 줄은 거야. 따라서 흡수된 철분의 양은 1이 더 많아요. 그래서 틀렸다. 답은 2번의 니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능 문제, 스무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뭐 지금 제가 풀이를 해드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썩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개념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리고 추론 문제들이 일단 문제 개수 자체가 많아.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 드렸듯이 방형구나 AB의식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감수분열 매칭 문제가 2문제나 나와 있고 차라리 핵형분석 문제라도 하나 줘서 좀 빨리 풀 수 있게 쉽게 풀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감수분열 매칭 문제가 또 2문제야.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시간 내에 다 풀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하지만 제가 수업에서 그동안 가르쳐드렸던 논리들을 이용한다면 뭐 어렵지 않게 결국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물론 우리 이 돌연변이 문제 이런 문제는 약간의 귀류를 쓰긴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잘 풀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보시고 이번 수능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이번 수능이 어땠구나. 만약에 다음에 다시 뭐 준비를 하실 분들이라면 수능에서 이런 것들이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다시 한번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